안녕하세요. 나 25세 남성은 제가 어렸을 때 입양되었고 의붓 형제와 새엄마가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통적인 시리얼 패킷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직 20살이고 아직 대학에 다니는 제 동생이 누군가를 얻었습니다. 임신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는데 이제 그에게 돌봐야 할 아이가 생겼는데 새엄마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나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했을 때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돈의 대부분이 대학에 들어가고 자립하는 것을 고려하면 새엄마는 내 동생도 그녀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며 그것이 그의 미래를 망칠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나는 동생을 대신하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돕기로 동의했습니다. 힘든 시기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저는 때때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비용이 들 수 있고 초과 근무를 시작하면 약간의 추가 비용을 벌 수 있는 소규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찾았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는 더 많은 작업 시간을 의미하고 내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빨리 감기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몇 달 후, 형이 나에게 전화해서 앞으로 몇 달간 지불금을 함께 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시내에 없고 해외에서 학기를 보낼 예정이므로 지불 날짜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걱정은 별로 없어서 유학 생활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됐는데 장학금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저랑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그곳에서 네트워킹을 하고 있었고 해외 한 학기 동안의 장학금 전체가 그곳에서는 그다지 실행 가능하지 않아두며 내 의붓 형제를 안다면 어쨌든 그가 가장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단지 그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하거나 자신의 책임에서 도망치는 행위 나는 우리 대학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장학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번 통화 중에 나는 이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즉시 새엄마에게 연락하여 내 의붓 형제가 하는 일을 걱정했습니다. 돈 때문에 범죄적인 일을 하거나 이 아이를 위해 내가 준 지원금을 사용했다는 열띤 토론 끝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엄마가 동생이 저축한 돈으로 동생을 위해 비싼 해외 학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이 곤경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허리가 부러지는 몇 달 동안 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 매우 기분이 나빴다. 나는 새엄마와 형에게 이 상황에 대해 대면했다. 너무 불필요한 일에 돈을 썼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나는 그들에게 이것을 브래지어 문제라고 부르지. 대신 자녀 양육비에 돈을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의 장래를 망치려고 해외 학기가 동생에게 귀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동생의 무모함과 그에 따른 20살의 부모가 된 책임을 언급하며 반박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녀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렸는지 부양할 차례였다고 말함으로써 나를 화나게 했다. 단지 내가 고아가 되었다고 해서 내 동생의 아이에게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인해 상처를 받았다. 화가 났고 나는 그들을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왔지만 그들은 내 형제의 개인적인 면죄부보다 그의 부모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내 형제를 대신하여 자녀 양육비 지불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행히도 내 결정 결과적으로 온 가족이 내가 불합리하고 무자비하다고 주장하면서 나에게 등을 돌렸고 설상가상으로 내 동생의 아기. 그가 자녀 양육비를 챙기지 않으면 그를 가정법원에 데려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진심으로 옳은 일을 하고 싶지만 새엄마와 남동생에게 이용당하고 조종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최신 업데이트입니다. 여러분의 답변과 통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정말 지옥입니다. 나는 내 동생이 제대로 행동할 때까지 내 동생에 대한 비용 지불을 사실상 중단했고 내 새엄마는 해외로 이사하는 내 의붓 형이 의심스러워서 영구적인 이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사람들에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특정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 법원은 귀하가 그곳에서 시민권을 얻으려면 그에게 자녀 양육비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오키.
당신의 새엄마와 의붓 형제는 당신의 가족을 도우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당신이 먼저 상의하지 않고 자녀 양육비를 위해 희생한 돈을 다른 것에 사용했습니다.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을 당신 모두가 동의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을 이라고 부르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동의했다면 그들이 관심을 가질 경우 돈을 저축하고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야기 2. 내 파트너와 나는 몇 달 전에 약혼했습니다. 20대 초반에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제 30세가 넘었으니 서로를 남자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파트너로 전환합니다. 아직도 가끔 서로를 남자친구라고 부르지만 약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서로를 약혼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내 가족, 그리고 몇몇 친구들은 청중이 약혼자가 아닌 것을 사용할 때마다 미쳐버립니다. 이것이 왜 잘못된지에 대한 온갖 이유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남자친구가 아니라 약혼자이고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약혼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으며 서로를 얕보고 존중하면서 결혼의 중요성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약혼자라는 용어 사용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녀는 우리가 초대장을 보낸 후에는 우리가 올바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을 때까지 RSVP에 참석하기를 원한다고 농담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우리가 23명을 초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세요. 그중 누구도 그녀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단어를 사용하라고 요구할수록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너무 짜증나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로 친구라고 부르기 시작하거나 내 친구네 사랑하는 동료 친구 룸메이트 등등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마침내 낙타의 허리를 부러뜨린 지푸라기라도 좋은 친구였다. 우리는 우리 집에서 가족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다. 최근에 누군가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내 파트너를 아는 사람은 누구이고 우리 둘 다 그를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그녀에게 그가 내 파트너라고 말했고, 내 형수와 시어머니는 짜증나는 소리를 냈고, 내 여동생은 그가 당신의 파트너가 아니라고 말했고, 나는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미안, 오랜 친구. 우리 어머니와 자매들은 깜짝 놀랐어. 우리가 11년 동안 결혼을 위해 우리 자신을 아끼고 있었다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내 동생이 내가 그의 2살 반 앞에서 그런 사용하는 것을 문제 삼았어. 아직 내 이름도 못 발음하는 3살짜리 아들. 유리 친구 같은 건커녕 그 농담을 즐겨한 사람은 아버지뿐이었고, 코웃음을 치고 어머니를 더욱 화나게 했던 우리 가족 여자들은 모두 공감했다. 우리는 그런 더러운 농담으로 일부러 상처를 주려는 멍청이이고, 이제 어른처럼 행동해야 할 때라고.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는 조세피가 아닙니다. 당신 둘은 원하는 대로 서로 전화해야 합니다. 전화하는 게 연애의 좋은 점. 왜 가족을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지 모르겠어. 농담이야. 웃으면서 지나쳐야지. 둘이 행복한 결혼 생활했으면 좋겠고, 우리 결혼해야 해. 댓글 때문에 가족들을 짜증나게 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가장 존경하는 F 친구와의 관계는 당신과 그 사이에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서로에게 전화할 수 있고, 밖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동의하지. 짜증을 낼 수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당신에게 강요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사회적 규범이 얼마나 당신의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저는 우리가 언제 데이트를 시작했는지,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엄마에게 당신은 결혼을 전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당신과 당신의 장기적인 관계를 분명히 알린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F 친구 나도 알아. 내가 비열하고 오래오래 행복한 삶을 함께 살 거라는 걸 알아요. 당신의 남자친구 약혼자나 남편은 아직 당신의 파트너가 아닌데 당신은 재미있는 결혼 서약을 해야 합니다. 집바다 이 귀여운 지인을 데려가십니까? 당신은 최근에 당신의 영원한 남편이 되기 위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지바다의 파트너입니다. 당신은 이 하룻밤을 계속되는 전리품 통화에 참여시켜 거룩한 결혼 생활로 영원히 당신과 결속될 수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무작위로 키스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 3네 자매들은 쌍둥이 이모로 같은 날 생일을 축하하고 새 직장을 갖게 되면서 더 많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두 자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합류한 사람 중 한 명이 정말 좋은 선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까지는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많은 돈을 쓰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그것을 믹서기에 넣고 단백질 파우더를 잔뜩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운동을 좋아하고 나는 그녀가 좋아하는 종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쌍둥이에게는 새 휴대폰을 사줬어요. 그 사람이 여전히 형편없는 아이폰 6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아이폰 X도 사줬어요. 다른 여동생에게도 루이비통 가방처럼 정말 멋진 걸 사줄 계획이었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좋았지만 그래도 좋은 블렌더를 사줬는데 여동생의 선물만큼 좋지는 않았어요. 어제는 생일이었고 선물을 뜯을 때 제 여동생은 새 휴대폰을 보고 너무 기뻤지만 다른 여동생은 블렌더와 단백질 파우더를 봤어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씁쓸한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당신이 나에게 믹서기를 줬고 그녀에게 아이폰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믹서기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녀에게 그건 정말 무례하고 당신이 나에게 아무것도 사지 말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람이 내가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말했을 텐데 나는 그녀에게 나가서 믹서기를 즐기라고 말했고 몇 가지 코멘트를 위해 지금 나는 멍청이가 아니라 멍청이인가? 누군가에게 값비싼 선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다음 너무 늦었을 때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값비싼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지정하거나 아무런 입력 없이 존재 여부를 선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난 소프트한 걸 가지고 갈 거야. 내 생각엔 내 여동생 중 한 명이 내가 자기한테 엄청난 돈을 쓴 것에 대해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여자에게 정말 좋은 것을 사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기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또한 새 직장에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선물을 사면서 예산에 부담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다른 자매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사준다면 분명히 더 큰 선물을 살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녀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의사소통에 더 가깝고 여동생과 이야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말을 들어보세요. 그녀는 당신이 많은 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좋은 것을 사주지 않기 위해 당신은 괜찮다고 말하고 그녀를 위해 계속했지만 쌍둥이는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녀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 대신 우리 둘 중 누구에게도 돈을 낭비하지 말고 그녀가 보기에 당신이 한 자매와 다른 자매에게 돈을 쓰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쌍둥이인 것 같아요. 했습니다.